안녕하세요. 이강선입니다. 저희 과정이 한 이제 5개월 지나서, 4개월 정도 지났죠. 4개월 지나서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C샵을 통해서 유니티 작업을 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분명히 이제 마주쳤던 것들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했다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고, 우리가 왜 이걸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이제 이것이 C샵이다, 라는 책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고 이게 사실 뭐였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서 깨달았다기보다는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설명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약간 저나 이제 여러분한테 인식을 남겨서 조금 이제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진행을 하면서 되게 막 자세하게 들여다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자세하게 그 뭔가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니까 없고 하지만은 그래도 사전적 정의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하고, 그동안 저희가 했던 어떤 뭐 예제들, 보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어떤 그 경험, 조금 미약하지만은, 기반으로 다시 이제 제 말로 설명을 해드려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봤던 게 사실은 이런 내용이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게 어떤 뭐, 시합 언어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한번 쭉 빠르게, 조금 굉장히 추상적이게 어, 좀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딱 봤을 때, 이거는 무슨 어떤 것을 사용을 했고, 여기 중에 어떤 것을 사용을 했고, 그거를 알기만 하더라도 조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공부를 하면서. 빠르게, 디테일하지 않겠지만, 보통 이제 한 요 정도 뽑았어요. 그 책에서, 더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알지는 못하,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은,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했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처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쭉 뽑았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책을 보면은 모든 C 언어의 책은 처음부터 클래스로 들어가지 않아요. 클래스는 거의 한 중반쯤 나오고, 데이터형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뭐 인트, 플로트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반복문, 조건문, 뭐 연산자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히 넘어가면서 데이터 얘기도 잠깐 하고, 그다음에 한 거의 중반쯤에 초중반쯤에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유니티를 처음 접했고 처음부터 이제 클래스가 익숙하고 약간 그 코딩을 이제 받았으면서 데이터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그 데이터 형들은 조금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검색할 수 있을 정도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부터 이제 들어가서 시작을 해보면은, 제 클래스의 사전적 의미는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속성과 메서드를 공유하는 유사한 성질의 객체들을 하나로 그룹한 것. 되게 길게 적었는데 조금 이제 알기 쉽게 좀 추상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인데, 객체라는 건 우리가 보는 그냥 모든 물체예요. 그냥 띵이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 모든 물체를 이제 클래스화 시켜서 이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묘사하는 것에 대해 묘사하는 그 내용은 수치가 있을 거고 어떤 동작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명사 부분에 해당되는 이제 수치는 속성이라고 하고, 동적인이라고 하면 됩니다. 동사적인 부분에는 이제 메서드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간단하게 써보면은, 음, 시스템 필요 없겠죠. 클래스 뭐 제1은 강산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열고, 저는 이제 이건 저희 익숙하지는 않을 건데 유니티에서 쓰진 않는 거라서, 이게 화면에 이제 명령창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문자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 메인 함수인데, 약간 스타트문이랑 비슷하고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스타트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 키가 176이다 적을 수 있죠. int a가 인티저 age하고 플로트로 갈게요. 이거 그렇게 소수로 그 플로트 형하라고 하고, 나이 28살. 저에 관한 이런 정보를 담고 있죠. 그 다음에 메서드를 또 쓸 수 있어요. 퍼블릭. 여기 제일 많이 했죠. 만약에 제가 아침에 약간 키가 조금 커진다고 해요.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키가 좀 커진다고 했을 때 게털러라는 메서드를 하고 이제 하이트에다가 한 2cm가 커진다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아마 이렇게 쓰지 말까? 이런 소리 그냥 줄게요. 네. 네. 자고 일어나는데 조금 뭐 젊어진 것 같아. 하루 한 살 빼주고 다음에 이거는 디버그 로그랑 사실 같은 건데 근데 좀 라이트 신경 쓰지 마세요. 출력 결과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별로 변화를 하는 게 조금 더 될 것 같고. 컨설이 안 뜨는 거 보니까 시스템이 필요하나 보네. 렌치페이스 뭐야? 이거 잘못 읽었나 보네. 됐죠?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 알겠어. 매개연수 받아주시고 이름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매개연수니까. 인티저인데 플로트구나. 신경 쓸 게 참 많죠. 됐니? 게털러 스티게 하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스티게 걸어주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봤고 문구를 출력하는 것 디버그 러그랑 똑같다는 점 MT에서 하는 거랑 이런 걸 이제 클래스라고 한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저라는 객체를 어떻게 이제 수치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서술하는 것을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클래스를 기반을 해서 이제 위에 제가 적어둔 여러 가지 이제 문법을 통해서 그 객체를 서술을 할 것인데 우리는 객체 지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객체 지향이라는 것은 이건 제가 쓴 건데 코드를 약간 직관적이고 유연하게 그리고 또한 쉽게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끔 짜는 어떤 방식을 객체 지향적인 어떤 문법이라고 이제 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이건 정말 진짜 약간 정확하지 않은 표현인데 저희가 그래도 C 언어는 하나의 이제 그 언어잖아요. 언어에는 문법이 있는데 단순히 나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고 간결하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 저희 일상적인 제가 말하는 이제 한국어 이렇게 거기에도 있다시피 이제 C 언어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객체 지향 원칙을 준수하는 언어를 이제 이런 뭔가 좋은 언어라고 좋은 코딩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 저는 언어의 특성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제 추상화, 상속, 인터페이스, 다형, 캡슐화 이렇게 있는데 인터페이스는 사실 문법이고 이런 특성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각 원칙을 이제 준수를 하면은 좋은 코딩을 짤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코딩, 나쁜 코딩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되게 애매한 게 일단 C 언어 자체가 우리가 언어의 그 클래스를 서술하기 위한 그런 그 언어라고 했잖아요. 일단 그렇게 언어를 만든 것부터 이제 단순히 기능 구현뿐만 아니라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이제 설계를 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능 전달을 할 수 있는지, 객체를 서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문법 자체에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프로그래머라면은 객체 지향을 준수하는 것을 이제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서 그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객체 지향이란 건 처음에 이제 외울 때 되게 어려운데 일단 솔리드라고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고체 이제 솔리드 있잖아요. 이게 각 원칙의 첫 번째 글자를 따온 건데 단일적인 원칙 싱글
responsibility principle인데, 이제 뒤에 곱셈이 보여서 곱셈이라고 하는데, 왜 곱셈이라고 하냐, 뭐 이거 제가 그 대장금 그걸 하나 약간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냥 하나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기능을 이제 변경할 거면은 딱 하나의 코드만 바꿀 수 있게끔 바꿔서 이제 실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단일 책임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모호성을 배제하고 이제 이 모듈이 변경되는 이유가 한 가지여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곱셈은 진짜 곱셈만 하죠. 뭐 곱셈을 썼는데 우리가 사회적 규칙으로 이제 곱셈을 썼는데 그걸 사실 나눗셈이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 물론 연산적 오버라이딩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다음에 개방 폐쇄 원칙은 이제 오픈 클로즈드 프린시플이라고 기능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코드를 전부 수정하는 것이 아닌 추가하는 형식. 왜냐면은 코드를 하나 고칠 때마다 기능을 하나 이제 새로 수정을 하고 싶을 때마다 모든 코드를 다 뜯어 고치게 되면은 되게 혼란성도 많이 오고 되게 복잡하고 유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구축을 해서 이제 코드를 수정을 하면 딱 그 부분만 수정하게끔 작성을 해야 된다, 우리가 코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코프 치안 원칙, 뭐냐 이거 substitution이겠다. substitution principle인데, 자식 클래스는 언제나 부모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희가 상속을 사실 매일 사용을 하는데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건 뒤에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항상 클래스에다가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것을 상속을 했어요. 이건 유니티 자체 내에 어떤 클래스인데, 모노 비헤이비어 이렇게 썼었죠. 우리 항상 이렇게 썼습니다. 상속을 받으면 여기 밑에 있나? 오버라이딩. 말 나온 김에 한번 바로 말씀을 설명할게요. 클래스 간의 상속을 이제 형태를 취했을 때, 기반, 우리 또는 부모 클래스라고 해요. 기반 클래스의 속성 또는 메소드를 이제 파생화 시켜가지고, 이제 자생 클래스가 그걸 물려받아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재정의함으로써 코드를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한다는 거예요. 예제는 좀 이따 볼 건데,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자식만 수정을 했을 때, 이게 이 개방 페이지구나. 오버라이딩하는 메서드가 완전 다르게 구현되는 것을 기피를 해야지 어떤 다양성을 이제 준수할 수 있고, 그 대체적인 어떤 그 예제가 컬렉션 타입인데, 이것도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해시 테이블로 업캐스팅을 했다는 거, 업캐스팅은 약간 뭔가 인티저 타입을 플로트로 이제 조금 더 넓은 범위에 수로 이제 데이터형을 전환을 하는 것, 약간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서로 다른 분명 데이터형이지만 이제 add가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 add라는 이제 메서드가 저희 add 리스트 했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인터페이스 세퍼레이션이 아니고 세그레게이션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만 구현을 하고 단일 책임 원칙의 인터페이스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적어놨는데, 인터페이스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면 인터페이스는 저희 자주는 하진 않았는데, i 이뉴머레이터를 해가지고 그게 사실 인터페이스긴 한데, 그냥 저희가 인터페이스에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약간 클래스 하나 넣었죠. 인터페이스 있죠. 뭐 인터페이스, 항상 얘는 떠올리지 않는데, 컴퓨터 하면 이에 대한 뭔가 짤 수 있어요. 프라이스. 여기는 실질적으로는 값이 안 들어가거든요. 필드 값이 포함이 될 수 없다. 보이드. 보이드가 들어가면 되지. 좀 이거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형 인터페이스가 구형이 되어 있으면 이건 컴퓨터에 대한 이제 가격이 있는데 실질적인 값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우리는 컴퓨터에 해당되는 그런 그 클래스에 대해만 상속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로 통해서 약간 그 혼동이 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의존 역전 원칙인데, 디펜던시 맞나? 인커전,
프린시플 이렇게 돼가지고 이 각자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앞 문자를 따면 이제 솔리드가 돼가지고 조금 기억을 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의존 역전 원칙이라는 것은 변하는 값보다 상수에 의존을 하고 구체적인 클래스보다 인터페이스나 이제 추상적인 클래스와 관계를 맺으라는 것, 추상 클래스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연성을 도모하고 이제 각 클래스 간의 결합도를 조금 낮춰가지고 설령 이제 뭔가 버그가 생겼을 때 하더라도 좀 살릴 수 있는 이런 뭔가 단순히 글만 봤을 땐 전혀 모르겠지만은 코드를 약간 뭔가 직관적이고 유연하게 그리고 또 에러가 쉽게 발생하지 않게끔 짜려면 이 원칙들을 다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원칙들을 준수하면서 짠 코딩이 이제 객체 지향형 프로그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를 바로 사실 보긴 할 건데 왜냐면은 저희가 클래스를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이제 C샵 이 문제는 이제 이것이 C샵이다 라는 책에서 나온 문제들이고 그걸 설명하면서 좀 더 개념적인 부분을 해볼게요. 그리고 중간에 예제가 조금 더 있으니까 여러분들 설령 되게 너무 이상한데? 라고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해도 이게 결국은 무슨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적용한 거다 라는 인식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검색하는데 훨씬 더 이제 좋을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객체, 인스턴스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저희 인스턴스 얘기 굉장히 많이 했죠. 뭐 get 컴포넌트를 하든가 아니면 new 무슨 int array equal new array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다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알아두면 무조건 좋은 게 설명해 볼게요.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 이제 실제 값에 의한 참조 형식이 아닌 주소에 의한 참조 형식을 하는 데이터에 대해 적용을 하는 건데 형식은 메모리 저장 방식에 따라 다름. 참조는 힙, 뭐 값은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 저장 공간에 들어가는 거고 new를 통해 이제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킨 것이 이제 힙에 저장되는 방식이 이렇게 써 있는데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 플로트, 인티저 이렇게 그냥 바로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선언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클래스 예를 들어서 클래스 하나 더 만들게요. 이름 뭐라고 할까? 테스트. 그럼 우린 테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스턴스라는 걸 해야 돼요. 테스트 인스턴스 equal new 테스트 이렇게 하듯이 new 뒤에는 인증 이렇게 필요합니다. 인스턴스가 아니 다른 얘기는 상관없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얘네들의 저장하는 그런 메모리의 공간이 달라요. 그리고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얘네들의 저장 방식에 대해서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좀 제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힙에 저장되는 방식, 즉, 참조 형식들은 이렇게 다 new를 사용한다. 라고 알아두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 왜냐하면 여기 이런 그런 내용들이요. 제가 레이캐스트 많이 사용했잖아요. 레이캐스트 지금은 뭐 유니티가 아니어가지고 인식 못하겠지만 레이캐스트 히막 이렇게 쓰는데 막 위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치 방송에서 시작되는 위치 방향 뭐 거의 이렇게 쏘는데 그리고 그 시작되는 그 대상도 지정을 하는데 여기서 아웃이라는 걸 써요. 이 아웃을 쓰는 이유가 바로 약간 이 값이 이 배경변수는 참조를 통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그 주소를 참조하기 때문에 값은 복사를 해서 저장이 되는 방식이라 여기서 안에서 연산을 해서 이렇게 그냥 아웃을 붙이지 않고 안에서 연산을 한 다음에 저희가 값을 읽어 드리려고 하면 값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읽어 드리기 때문에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웃이라는 걸 계속 선언해 줘야 되고 무슨 뭐 레퍼런스라는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 우리가 선언하는 이런 데이터 저장 방식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마다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혹시라도 그런 게 궁금하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설명하기는 솔직히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인스턴스라는 게 좀 다르다. 일반적인 뭐 어떤 값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인스턴스라는 걸 통해서 이제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한 실체를 이제 뉴로 보통 선언을 해주는데, 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른 데서 읽을 때 항상 get 컴포넌트 사용했죠. 그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부모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했는데 그보다 작은 비데이터 뭐지? 아, 이거는 예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 그 C샵, 이건 C샵이다 책 간단하게 해보자면은, 예제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제는 많은데 그 끝에 문제풀이는 많지가 않아요. 문제풀이를 제가 쓴 건데, 보시면은 상속에 대한 그 문제였거든요. 이걸로 딱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속이 뭔지. 저희는 A라는 클래스를 하나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B 뒤에 이제 클론을 사용을 해서 A가 B에게 상속이 되었다. 그럼 A는 기반 클래스고 B는 파생 클래스예요. 우리는 부모, 자식이라도 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클래스 C 안에 우리는 mai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선언을 한 건데, A를 A 데이터 타입을 가진 이제 A 변수가 클래스 A에 이제 인스턴스화 된 거는 문제가 없어요. B도 문제가 없어요. C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A 데이터 문제가 없니? A 데이터 보통 에러가 뜨는데 헷갈리네. 6.0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A 데이터 타입 B를 인스턴스화 시키고 A 데이터 타입 안에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A가 가지는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럼 이러면 다운 캐스팅이 되는 거, 업 캐스팅인가? 일부 이제 데이터를 잃기 때문에 아마 얘가 실행이 안 될 거예요. B는 A가 인스턴스화 된 것에 B가 안 들어가나? 아래가 안 될 것 같다. 위에는 되고. 아무튼 이런 상속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클론을 통해서 A에 상속을 하게 되면 A에 만약에 필드가 선언이 되어 있어요. 뭐 인티저, 뭐 A, 뭐 public void, method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B에서 얘를 따로 선언을 해줄 필요 없이 바로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상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클래스가 뭐 이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public override, 여기 이게 오버라이드예요. 오버라이드 메서드 A를 해서 재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메서드 A지만은 나는 이 메서드 A에 대해서 다른 것을 부여를 하겠다. 만약에 여기는 인티저 A에다가 1을 막 이제 추가하는 그런 굉장히 단순한 기능을 구현하려고 하는데, 난 B에서는 나는 더하기 2를 할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덮어져가지고 클래스 B에 메서드 A를 호출했을 때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 얘를 취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상속이에요. 물론 더 복잡한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더 복잡한 규칙들이 있고, 뭐 다중 상속하면 안 된다. 또 수상 클래스의 상속, 또 다른 얘기도 또 많이 있고 하는데,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디스는 현재 코드, 그 문제가 이제 디스랑 베이스는 뭐냐 하는데, 저희 디스 많이 썼죠? 그 해당 클래스 자체를 이제 호출하는 메서드를 디스 점 이렇게 호출하는데, 베이스 점이라는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상속을 하게 되면은 베이스 점은 이제 부모를 가리키는 거. 근데 그냥 듣고만 넘어가세요, 그냥. 이거를, 제가 문제를 적어놓을 뻔했다. 그래서 클래스에 대해서 얘기는, 그냥 이만큼 할게요. 막, 좀 더 앞으로 이제 이 내용들을 진행을 하면서 더 많이, 접하게 될 거니까, 전부 다 어차피 C샵은 무조건 클래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클래스 내에서 어떤 뭔가 문법을 이제 구현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점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버로딩. 저희 오버로딩이라는 건 무엇이냐? 오버로딩, 같은 이름을 가진 메서드에 대해서 이제 매개 변수를 달리하여 재정의할 수 있으며, 메소드 사용 시 프로그램이 알아서 매개 변수 형태에 따라 알맞는 메서드를 이제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방금과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무슨 얘기냐? 정말 간단해요. 스태틱 보이드라고 해가지고 좀 그런데.
처리하고 우리는 똑같은 이름에 대해서 원래는 이렇게 못 써요. 똑같은 걸 이제 복붙을 하면 사용할 수 없죠. 모호함이란 어떨 거예요? 본문을 선언해야 합니다. 동일한 매개 변수 미리 정의합니다. 동일하지 않고 A지만 나는 취할 거야. 하면은 없어지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호출을 할 때, 이거 스태틱, 버릴까 그냥? 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퍼블릭 스태틱을 걸어야지. 상관없네. 걸으면은 이걸 실행을 하면은 완성시킬게요. 페이지 하여튼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우린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매개 변수가 딱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함수로 호출을 할 때 이 이름 다른 부분을 이제 구별을 해줘가지고 이때 지금 이 매개 변수랑 지금 아래의 매개 변수가 같잖아요. 우리는 매개 변수의 형태가 이제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시그니처라고 하거든요. 실행을 하면 당연히 첫 번째 거가 실행이 되는 거고 우리는 아래의 시그니처를 따르면은 아래 것만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버로딩입니다. 오버로딩의 기본, 기초. 그리고 오버라이딩. 이제 오버라이딩은 클래스 간에 이제 상속 형태를 취했을 때 방금 얘기를 했었죠. public class test free 라고 할게요. 테스트 B 제가 클론을 열어서 상속을 시킬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우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근데 우린 이걸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어디서 사용하자. 어디 사용할까? 테스트 B 점 그냥 이렇게 써도 되나? 인스턴스화 해줘야 되네 혹시. 위에 있구나. 보호 수준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빨리 하면 가능하죠. 분명히 이 테스트 B에는 이 A라는 게 없는데 우리는 상속 시켜물 통해서 이 친구의 필드랑 메소드를 전부 다 이어받아서 출력을 하면은 나오죠 A가. 이것이 상속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번 이제 모노비에이버 썼다는 점.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트랜스폼, 포지션 이런 거 정의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던 이유는 이 모노비에이어를 상속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서드를 바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버라이딩이고 한번 까지 한 30분 걸렸네요. 너무 시간 많이 썼다.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시간에 인터페이스 수정 서비스 진짜 빠르게 간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